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 내놓은 대책이 저출산 대책 73 대책이라고들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도 남성의 육아 참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예, 남성의 육아 동참이 왜 중요한 걸까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영국의 이제 국립아동발달연구소에서 그 1958년, 58년경에 뛰죠. 58년도에 태어난 17,000명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계속 추적 관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 30세가 되던 해 1988년도입니다. 88 올림픽 열리던 해인데 그때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 17,000명 대상으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질이 차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가장 양호한 사람들을 그 가장 결정짓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회귀 분석을 쭉 해봤더니 그게 바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알뜰하게 참여한 아버지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그 결정적인 변수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효과라는 말이 학계에서는 자리 잡게 됐고. 그 연구가 시발이었습니까? 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효과라는 말에. 네. 예. 그게 이제 영국 국립아동발달연구소에서 그런 그 추적 조사를 한 로데이터를 가지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스터디를 한 거였죠. 예, 아버지 효과, 아빠가 아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학계 보고는 뭐 많습니다. 뭐 아이의 지능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회성 개발에도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고, 아빠가 관여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고 해요. 속된 말로 그 아빠의 무관심 아니고요. 네, 아빠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교육에 개입할 때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고 대인관계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뭐 아이한테 주는 효과는 뭐 거의 대부분의 면에서 전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연관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의 발육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밀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육아 집에서 갈등이 이제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뭐 흔히 두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돈 문제, 애 문제. 예. 돈 문제, 애 문제. 근데 돈 문제는 우리가 뭐 여기서 얘기할 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아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보면 뭐 이런 겁니다. 그 전통적인 아빠는 도대체 애를 어떻게 교육시키길래 이래. 감독자 같아요, 멘트가. 그런 경우는 아이에 대한 양육은 나의 몫이 아니라고 보는 아빠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엄마는 뭐냐면 당신이 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얼마나 안다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이게 보면 이 부부관계에서 이제 아이를 놓고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빠 스스로에게 가장 아빠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아빠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암만 밖에서 돈 많이 벌고 큰 소리 치면 뭐합니까? 집에 오면 왕따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아빠 역할을 잘 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이 노후에 은퇴한 이후에도 가족들과의 정서적인 유대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황혼이혼 같은 문제도 전통적인 성분업이 고착화돼서 가면 나중에는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네. 이건 남성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만난 아빠 중에 한 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의 시간을 원하는데 아빠들이 주는 건 돈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사 먹어라. 친구들이랑 놀아.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되면 더 이상 아빠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아빠가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는 거죠. 그때 아이는 아빠의 돈을 원하는데 그때 아빠는 시간을 주려 하니까 완전한 미스매치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아빠가 평소에 뭐 등산 다니시는 이러는데 어느 날 일요일 아빠가 집에 계세요. 뭐 마루에 TV를 보고 계시고 그러면 아이들은 방에서 안 나오는 거죠. 아빠가 없는 상황이 너무 익숙하고 아빠가 계시는 상황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슬금슬금 자기 방으로 갔다가 아빠가 그 상황을 못 견뎌서 나가면 다시 이제 엄마와 화목하게 지내는, 이거 막기 위해서라도 결국엔 남성이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족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남성의 인생 자체가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들이 막상 육아 참여를 해보고 그 보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애로가. 거의 모든 게 엄마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빠들이 뭐 사실은 아빠 노릇의 주인공이 못 돼요. 아빠가. 아빠 노릇의 엑스트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거 하라 이거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 주도적일 때 공부도 자기 주도 학습이 권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빠 노릇도 아빠 스스로가 좀 뭔가를 고안을 해서 주도를 하고 재량을 가질 때 신나게 할 수 있는 건데 엄마가 컨트롤 하면서 당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은 아빠 노릇이 재미가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쓴 아빠들 만나봤을 때도 그런 애로점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엄마들이 너무 개입하고 주도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 엄마가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루틴이 있어요. 있죠. 이렇게 애가 뭐 기저귀 할 때는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아이를 먹일 때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꼭 야채를 먹여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절대 뭐 안 좋은 음식 같은 거 먹이면 안 되고 뭐 이런 루틴들이 있는데 아빠들은 그걸 잘 따르려 하고 하지 않고요. 그걸 굉장히 갑갑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빠들은. 루틴 자체도 좀 적죠. 아빠들은. 예, 아빠들은 그때그때 임금하는 아빠도 많고, 근데 왜 아이를 이렇게 키우냐라고 엄마가 하면 아빠들은 거기서 육아에서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그냥 놔버립니다, 아빠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엄마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내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은 이렇지만 아빠는 아이를 만나는 방식이 이렇구나. 그것이 아이에게 혼란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아이들이 또 다른 성인을 만나는 태도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수용 가능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아, 엄마는 이렇게 해주지만 아빠는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을 와이프가 인정해주면 아빠는 굉장히 뿌듯해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걸 인정해주지 않게 되면 부부싸움이 나기가 쉽죠. 아빠가 그 육아에 참여할 경우에는 아빠 스스로도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그 긍정적인 효과가 뭔가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좀 그럴까요? 아빠라는 존재가 되면서 이 전적으로 자기 아빠한테 의존하는 자식을 향해서 사랑을 주므로 해서 아빠가 좀 더 성인이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오히려 인격체로 그렇죠. 다시 태어나는군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향적으로 사랑을 주면서 정말로 사랑의 참 의미도 깨달을 수 있고 본인이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가 됨으로 해서 가장 그 본인한테 다가오는 큰 뭐 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빠 혼자.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하면 이제 와이프들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고 그동안 이제 낮 동안 아빠 혼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다고요. 뭐 일하고 있는 와이프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하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혼자 헤쳐가야 되는 거니까 아이와 둘 관계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보람 있는 부분 많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엄마가 육아휴직 마치고 직장 복귀하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해서 이제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엄마가 집을 나가면 아이는 난리가 난대요.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엄마와 아이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는 낯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랑 있는 시간 너무나 힘들고 엄마만 찾고 했던 애들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아빠를 찾고 엄마는 퇴근하고 들어와도 뭐 들어왔나 이러고 그다음에 애가 낮잠 자고 이제 울면 대개는 엄마 하면서 울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빠를 찾으면서 운다는 거예요. 네, 멋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빠들이 이제 아이를 재우고 이제 주부님들이 왜 전업주부들이 아이 좀 재우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똑같이 자기 시간을 갖는 거죠. 이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어폰을 끼고 애가 깨면 안 되니까 싸한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가분이 이제 애가 깨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심전심까지도 경험하는 아빠들이 있고요. 엄마가 들여놓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습관 이런 걸 잡아주기도 했다는 아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이제 아이가 대변을 보면 되게 좀 더러워하시잖아요. 근데 물티슈를 이용해서 이게 닦는데
물티슈가 좀 화학약품이 첨가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이 짓무른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들은 그런 부분 대범한 거예요. 애를 벗겨놓기도 하고 좀 아이가 용변을 보면 그대로 들고 가서 아이를 씻깁니다. 씻기고 말리고 또 근데 이제 대부분 애들이 한두 살 되다 보면 힘이 굉장히 세지거든요. 엄마가 한 손으로 들고 애를 씻기기가 어려운데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엉덩이 짓무름을 내가 고쳤다라고 자랑하는 아빠도 계시고요. 아이의 애착 관계가 뭐 이제 나는 이제 엄마와 동급이다. 동급이다. 네, 나는 엄마 동급이고 내가 주 양육자다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뿌듯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엄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주 양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여성이 더 아이를 잘 본다. 이거는 좀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정말 이런 숭고한 의미, 아주 그냥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 뿌듯한 경험이 된다는 경험담들 들어보는데 이건 많은 분들이 좀 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모든 아빠들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다시 키우고 싶고. 그래서 모든 아빠들이 이런 아빠 육아를 할 수 있게 어떤 부분들은 좀 시급히 좀 도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 같은 거 마무리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빠 노릇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가족들과 사회의 관심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 그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됩니다만은 그 일본의 파더링 저팬이라는 단체는 모토가 좋은 아빠가 아닌 웃는 아빠를 추구한다고 돼 있어요. 무슨 아빠? 웃는 아빠. 웃는 아빠. 근데 이게 좋은 아빠하고 웃는 아빠가 글자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다를까요? 좋은 아빠는 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아빠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고 판단할까요? 아이가 아이 또는 아내가 하는 거죠. 심지어 이제 옆집 아주머니도 합니다. 그런데 웃는 아빠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아빠 본인이 하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아빠 노릇의 주인공이 되느냐 또는 주체가 되느냐와 아빠 노릇의 객체, 엑스트라가 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빠 노릇을 아까도 말씀드린 아버지 효과가 잘 발현이 되려면 아빠 노릇에 아빠가 전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빠 노릇의 주인공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육아휴직이라든지 또는 아빠의 육아 참여라든지 모든 측면에 있어서 아빠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이에요. 좋은 아빠가 되기보다는 웃는 아빠가 되는 되죠. 아빠가 참 중요하다. 멋진 말입니다. 우리는 남편은 이제 그렇게 개조시킬 수 없고 이제 우리 아들은 바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기로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아빠가 아이를 볼 때 주변의 시선이 뭐 100%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육아휴직을 한단 말이에요. 한두 번은 좋은 아빠구나 하지만 저 아빠 백수 아니야? 뭐 직장에서 밀려난 거 아니야? 능력 없으니까 육아휴직하지라고 하는 사회 시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군거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가 인식적으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에 대한 당부와 아빠에 대한 당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빠들에게는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 가족들과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 미래의 40년의 시간은 바로 지금 아이와의 시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다. 아이는 아빠가 얼마나 시간을 투입했는지 아무리 어려도 압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엄마들에게는 아빠의 공간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양육 방식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아빠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왜 이랬어? 라는 말 대신에 아빠의 양육 방식, 아빠가 아이를 만나는 방식을 존중해 줄 때 건강한 부부에게 모두 건강한 아이 키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남성 육아휴직 제도와 아빠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도는 있지만 사용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누가 그 제도를 사용할 것이며 그럴 때 제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잘 정비된 유럽 선진국의 아빠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다라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데요.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기업 규모를 떠나 누구나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빨리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테파파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유모차를 끄는 스웨덴의 아빠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를 전담하는 대한민국의 라테파파들을 길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네, 인구토크 오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